드디어 등장한 십상시. 야, 훌륭해, 진짜 훌륭해. 원래 십상시 용어에 따르면 그 생식 능력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사건의 본질을 틀어. 십상시는 그냥 저 간신, 환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이따가 따로 하시고요. 정말 놀라운 거는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 국정농단 수준이 아니야. 지금 나온 것만 해도 하나 볼게요. 용산 어린이 정원에 공사 때문에 매달 지난 방송 화요일 방송에서 738억 이렇게 공사비가 이벤트 전문 업체가 130억 용산 어린이 정원 공사를 따냈다는 거예요. 이벤트 업체 올댓 IMC. 이벤트 업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알죠? 작게는요 돌잔치, 환갑잔치 그게 이벤트 전문 업체고 좀 많이 가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 그래서 전시회도 하고 막 그런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하고 관리한 경험이 없는 업체가 어린이 정원 공사를 따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저 업체가 그러니까 용산공원 개방하는 그 이벤트 있잖아요. 그거를 뭐 2천만 원인가 한번 행사를 한 이후에 그때부터 그러니까 용산 관련된 개발권을 계속 따냈다는 거 아닙니까? 뭐 18억이고 뭐 40억이고 50억이고 그 금액이 다 합쳐서 130억을 넘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입찰 자격을 보면 건물 관리와 시설 경비업을 등록한 자로 돼 있는데 사업 목적에 건물 관리, 시설 관리업이 없던 올댓 IMC가 이 용역의 사전 공고가 나오자마자 사업 목적에 건물 관리, 시설 관리업을 추가로 등기를 완료하고 나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 용산 어린이정원 공사를 우리한테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공고가 나오자마자 바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 따내. 야,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거야 이거? 저는 이걸 본인이 욕심 낸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벤트 전문 업체인데 시설물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붙어서 그렇죠. 이거 해야 된다고만 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원래 이 업체가 그 전에는 파트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정권 들어서인 것 같습니다. 이 한 줄이 생겨요. 여기에 보면은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외교부, 서울시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런 정부 업체들을 많이 이제 받고 있더라. 더 열받는 거는요. 처음에 입찰을 했는데 첫 입찰이 유찰이 돼요.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급한 일이다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이 회사를 바로 수의계약으로 이걸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준호 의원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에서 나오는 건데, 와. 그러니까 저 최초의 수의 계약을 맞는 넘기는 저 과정에서 그러니까 올댓 IMC 저 회사에서 그 등기를 급하게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업자 등록 중에 목적 사업 변경하는 것처럼 그냥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인의 그러니까 정관을 변경하는 거는 돈이 들어가는 돈이 수십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그 사업적 이익이 없는데도 무조건 일단 먼저 해놓고 기다려보자 하고 했을 리도 없고 근데 법 정관을 변경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수의 계약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누가 그걸 어떤 대한민국에 누가 그걸 우연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정해져 있었다는 거지. 네. 이 업체가 무조건 딸 거야. 어떻게 유찰시키는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온갖 트집 잡아가지고 해당 업체 없네? 라고 한 다음에 유찰을 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처음부터 이 업체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심지어 경험이 없는 회사를 여기다가 이벤트 업체가 무슨 건설을 합니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요. 대통령 관저 한옥 있잖아. 한옥. 저거 한번 보여줘봐요. 저거 최근에 이게 불법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게 시가가 한 2억 원쯤 되는 거래요. 이 업체가 법무부 254억 공사 수주를 받았습니다. 저 업체가 이거는 와 나 이 회사 이름이 원탑 종합건설이고 진짜 원탑이야. 원탑이에요. 와 씨. 근데 저게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주에 있는 업체거든요. 그리고 주로 하는 것은 다주택 공사.
다주택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입국 외국인청 신축 공사라던가 굉장히 이제 범위를 늘려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시공사로 선정이 됐는데 얘네들은 건설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설계 회사 히림까지 그러니까 히림하고 이 원탑이 지금 이거를 싹쓸이 한 거예요. 법무부 관련한 거를. 그렇죠. 만약에 히림이 없었다면은 원탑 종합 저 회사가 과연 저 공사를 따낼 수 있었겠느냐. 뒤에는 히림이 있었고 히림 뒤에는 또 누군가가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이상하게 없죠. 소름 끼친다. 네. 나 이런 조건 보셨어요? 다 김건희랑 관련 있어. 김건희가 저 팔각정 저거 한옥 호평을 하니 이거랑 관련이 있어서 저게 이 회사 원탑이 법무부 254억 공사를 그냥 싹쓸이 해버려요. 관련해서 설계하고 뭔가 악의가 맞잖아요. 돈 되는 건 다 가져가고 있는 설계하는 회사하고 네. 건설하는 회사가 김건희랑 다 연관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거 있어. 또 단독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 친분 21g 선공사 후승인. 저 관저공사 할 때요. 공사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감사원이 악어도 덮었다는 거예요. 난 이게 더 소름 끼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21g 대표가 김건희 그 국민대 박사과정 때 공부를 같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러니까 그 강사 교수 그 부교수로 있을 때 그때 제자 신분으로 그 대학원 과정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21g 대표가. 그래서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교수로 있을 때 논문 지도 교수로 해서 이제 논문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 인연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빙산의 일각일 거 아니에요. 드러난 것만 이럴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이나 관저나 뭐 등등 관련해갖고 뭔가 계속해서 물어보면 보안을 이유로 지금 안 밝히고 있는데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21g이라고 한 회사는 관저 같은데 그냥 무단 들락거리는 거예요. 네. 승인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관저 그에다가 무슨 사우나실이랑 무슨 뭐 그 옷 보관하는 드레스룸 새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것도 뭐 감사원이나 뭐 관할구청의 사전 그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짓고 나서 그 이 지도를 통해서 언론이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키고 나니까 이거 불법 증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법은 아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등기하지 않은 게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말장난뿐이에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거는 국가보안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왜 사우나 시설이 국가보안하고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사우나 시설의 설계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회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든 건축물인지 밝히라는데 그게 국가보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저 법무부 254억 공사 있죠. 여기 처음에 입찰한 게 기업체가 234개라고 하더라고요. 234개인데 유찰시키고 해가지고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어린이 공원 이 형태가 똑같아요. 네, 이벤트 업체 특히 딱 정해져 있었던 업체 하나에게 딱 깨맞춥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들어감으로써 떨어진 업체는 내가 얘 때문에 확실하게 떨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네. 원래는 내가 될 거였는데. 여기에는 그것만 있는 거죠. 어떤 힘이 작동을 하고 있느냐.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 뒤에 그림자에는 김건희가 있단 말이에요. 예. 심지어 이거 21g은 뭐 국회에서 아예 동행명령장 발부해갖고 찾으러 가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 뉴스버스 단독이었었죠. 원래는 용산의 십상시 김태형 기자가 김대남이랑 통화한 내용을 지금 MBC가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인터넷 언론이랑 기성 언론이랑 협업이 잘 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무시했거든요. 근데 다 인용 보도해 줍니다. 용산에 십상시가 있다. 이 보도는 맥락은 그런 거더만요.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어.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 마담이야.
그 보도가 있었고요. 엊그저께 그 동아일보인가 보도에 보면 그게 나오죠. 중앙일보였던가요? 제2부속실을 만들려고 김건희 관련된 사람들만 모아서 제2부속실 만들면 되겠네 해서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라인 너무 많아가지고 보기 때. 저 대통령실 직원이 한 200명 된다고 쳐. 정확히 모르겠어요. 200~300명 된다고 치는데 그중에 한 서너 명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수십 명 있는 최소한. 근데 저 십상시 중에는 이제 그 이번에 배지를 단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지를 단 사람 중에 우리가 언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대통령의 뇌라고 불렸었던 조지현이라고 있어요. 네. 지금 저 그 최경환 얘기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내일까지 선거법에 걸리느냐 마느냐 지금 조사는 한번 받았기 때문에 조지현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체리따봉에 나왔던 강기훈. 이번에 뭐죠? 이거 술 먹고 음주운전 됐는데 굉장히 경한 처벌을 받았던 강기훈 십상시 중에. 그리고 황종호가 있습니다. 황종호는 누구냐 이거 수구리 언니 이거 목덜미 그러니까 잡고 끌고 들어갔던 그 김건희를 고모라고 부른다는. 김건희가 그 경력 허위 증명 이런 걸로 그 기자회견하고 숨었는데 언론 카메라에 들키자마자 김건희 대가리를 확 수그리게 했던 바로 걔가 가장 난 실세로 보여요. 대통령실에. 최지근거리의 최고의 권력자를 가장 지금.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남이 그때 김대남 이야기할 때도 그 황 씨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게 그 안에서 나름 본인이 또 실세인 것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 그런 거예요. 막 아까 여기 뭐 강승규도 막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수석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용산 대통령실을 이야기해 올 때 그 맥락이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누가 들어오면 누구 줄 타고 내려왔대가 가장 관심사고 어떤 정책이나 아젠다가 있으면 이거 누구 강조사항인지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제2부속실이 따로 있다면 그게 구분이 바로 되잖아요. 제1부속실 그냥 부속실에서 모든 걸 다 담당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오늘 어디 가 누군가가 누가 가는 거야. 근데 김건희가 가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게 지금 현실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라는 거죠. 바보 하나가 그냥 좀 더 사악한 자기 부인한테 이용당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렇다고 윤석열이 불쌍할 필요는 없어요. 그 자리에 아예 안 어울린 자리니까. 야, 여러분 십상시라고 하는 말이 그거죠. 그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정윤회 게이트에 십상시란 표현이 나와요. 문고리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왔죠. 문고리 3인방, 4인방 뭐 이렇게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한 사람한테 권한이 없는 자한테 권력이 몰려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호가호위하는 애들이 권력을 마음껏 좌지우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위에 있는 수석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얘 일반 행정관인데 수석이 얼굴 마담이잖아요. 김대남 말처럼. 그럼 그 말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남의 그 말 속에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김건희를 이야기할 때는 여사님 하는데 윤석열을 지칭할 때는 그거 하면서 꼴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놀라운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자, 어쨌건 십상시. 그러니까 김대남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통화 녹취록에 보면 삐처리가 됐지만 누구누구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다 나왔죠 벌써. 그게 한 1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상시가 약간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10명이어서. 자, 어쨌든 십상시 정권 돼버렸습니다. 뭐 욕처럼 들리실 텐데 십상시라는 이제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1부 마치고요.